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용남 전 국회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제 왼쪽으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8.15 이 광복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 또 한미일의 관계, 또 내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오늘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로 보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27번, 공산이라는 단어를 8번, 독립 7번, 일본 3번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방금 들으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좀 용어가 길어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펴고 있다.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친북 세력 내지는 종북 세력으로 표현되는 그거를 이제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전체주의 세력은 북한이니까요. 물론 그 너머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이라고 봐야 되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소위 말하면 간첩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첩뿐만 아니죠. 간첩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에서 애들이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포섭된 뭐 사람들이고. 자체적으로도 그 뿌리가 상당히 깊죠. 사실은 북한 추종 세력은 얼마 전에도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로 인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만 민노총 산하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던 그리고 그 서울 시내에서 벌어졌던 집회에서 외쳤던 구호까지도 북한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외쳤던 그런 민주노총 간첩단 세력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반국가 세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위장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실체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나 체제 인식이 오늘 이 경축사에서 지나치게 과거 회귀적이라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체제의 위협이 되거나 혹은 지금의 야당 혹은 이 시민사회 혹은 노동조합까지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저는 그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적 경쟁이나 혹은 표현의 자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자유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8.15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그리고 미래로 가기 위한 어떤 시대적 과제나 이런 것들을 보통 대통령들이 경축사에 담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8.15 경축사가.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 과거 회귀적인 마치 한 무슨 70년대와 같은 그런 체제 인식이나 그런 역사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예. 유감스럽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하는 야당도 또는 시민운동이나 혹은 일부 이제 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북한을 추종하거나 예.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절대 다수가 아니고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식의 체제 경쟁은 끝났고요. 예.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 이 정치 영역에서나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 절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이 굉장히 그 센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혹시 대통령은 이제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내년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일종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총선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너무 과하다. 예, 예. 지금 이제 정쟁 소지가 있다. 본인의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을 그렇게 싸잡아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난 세월보다 조금 더 안보 관련한 위협이 많아진 상황, 신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광복절인데 해방된 지 한 80년 정도 됐는데 예. 78년 됐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잘해서 예. 뭐 세계 10대 강국 반열에 올랐지만은 잘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흐려져 있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오늘 27번이나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나라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얘기를 계속 취임 이후부터 강조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뭐 총선과 연결시키다기보다는 민주노총 관련한 간부들이 부계지령을 받아서 똑같은 구호를 외칠 수 있는 나라. 이것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북한 얘기로 가면요.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 뭐 시나리오 같은 거를 이제 언급해 왔는데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담대한 구상, 압도적 힘으로 평화 구축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은 사실상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담대한 구상 얘기는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북이 핵을 버리고 비핵화로 전향을 한다면 북의 뭐 의료라든지 어떤 뭐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북의 경제 상황이나 민생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예. 이런 구상을 말씀을 하신 거고. 북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화끈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예, 뜻인가요? 그것을 담대하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어떤 한미일 협력을 통한 어떤 우리의 방비 이것을 강조한 것은 북의 위협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얘기예요. 지금 예.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극렬하게 갈등을 빚고 있고 러시아는 아예 우크라이나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북중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는 예.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전달한 그런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예.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제 이런 언급을 경축사에서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사실 8.15 경축사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일본에 대해서 강한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뭐 화해라든지 아니면은 관계 개선의 제스처 뭐 이런 쪽의 메시지였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과거 역대 민주당 정부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메시지예요. 일본에 대해서는 화해,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목소리.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보편적 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럼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의 가치겠죠. 예. 20세기 확립된 국제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범죄입니다. 침략 전쟁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집단 인도에 관한 범죄입니다. 집단 살해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과도 하지 않은 국가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와 국민 또는 전 세계가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가 동일한 것인지 예.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꾸준히 살아왔던 싸워왔던 과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관계 회복을 한다. 저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었을 때 예.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번 예를 들면 공허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려면 일본이 진짜 소위 예. 본호와 같은 형태의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서 앞발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서로의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곡물 대금을 이제 복납을 했고요. 그리고 자민당의 핵심 간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참배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길을 갈지만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일이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제 별세를 하면서 사흘간 가족장으로 진행이 될 텐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애도를 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예,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과거에 2019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모친상을 한번 당한 적이 있죠.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제 부모상을 당한 두 번째가 되는데 진짜 조와 조문은 일절 다 사정하면 아무도 못 가나요?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들은 갈 수 있나요? 글쎄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공식적인 입장은 조화나 조문을 사절한다고 했으니까 예. 또 상주의 그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장례 절차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상주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르겠느냐는 것을 예.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와 조문은 보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예. 것이 가장 그 뜻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상주 역할을 사흘 내내 그럼 하나요? 빈소를 지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현안이나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들은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조문 관련해서는 일단 당 사역은 그러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네. 이 내부는 조문을 하는 걸로 지금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의 핵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은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뜻이군요. 예, 일단 공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지금 못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예, 그런 상황이군요. 그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런 상이 있을 경우에 좀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슬픔을 이렇게 삭힐 여유가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하루하루 계속 이제 현안들이 많이 터지는 자리다 보니까 그 상대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근데 대통령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예.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개인사가 있는 거죠. 예.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나 또 대통령은 워낙 막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사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뜻도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고 예. 또 대통령이 18일 날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세요. 내일 모레 출국이 예정돼 있는데 예. 발인을 하자마자 아마 출국을 하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 대통령과 가족들의 뜻이 최대한 조용하게 가족장을 치르고 조화나 조문이나 그런 걸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걸 전 존중하는 게 최대한 이제 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뭐 윤기중 교수님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워낙 또 고령이기 때문에 예.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명복을 빕니다. 예. 아마 이제 장례 치르는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조정될 가능성도 좀 있고. 뭐 그것까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개연성이 있겠죠. 예. 원래 주한 외교 사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각국 대사들도 예의상 가는 게 맞는데 이분들을 조문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버지의 자식이기도 합니다만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제된 슬픔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안타까운 측면이긴 예. 합니다만 그리고 뭐 그 많은 분들이 조문하고 싶겠습니다만 조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중에도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지속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엄중한 예.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게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모친 상황 때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기억이 전례로 안 나요, 예, 제가 볼 때 전례로 삼아서 예. 거기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부친 상에 대해서 애도를 전파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소위 절제된 방식의 슬픔을 표현하는 만큼 국민들도 거기에 맞게 예.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들이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지 일 같다 이런 게 있을 건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차질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조정을 하고 조율하면 되는 문제인 거니까요.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명복을 빌고 3일장을 잘 예.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제 큰 슬픔이 와도 이제 슬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그 자리를 이렇게 원하시는지 탐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